안녕하세요. 조조상담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이런 일이 진짜 자주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도 또 이런 일로 상담을 받으러 온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성교제를 하는 시기도 많이 짧아지고 성관계를 처음 경험하는 시기도 앞으로 당겨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어린 학생들끼리 성관계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성관계 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영상이 촬영되었다면 그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좀 하나하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우리 학생들의 나이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세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법상으로는 동의를 설령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이런 것들이 성립을 할 수가 있어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고 이제 쉽게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학생들끼리 행위를 하다 보면은 피해를 보는 학생도 13세가 되지 않은 학생도 있지만 뭐 만지거나 행동을 하는 학생도 13세가 아직 되지 않은 미성숙한 학생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처벌이 가능하냐? 엄격하게 따진다 그러면 처벌 자체는 가능한데 실무적으로 둘 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건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에서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두 학생의 어떤 관계라든가 동의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까지는 보지 않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다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13세가 되지 않은 학생들끼리 성관계를 하다 보면은 아직은 내가 성적으로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이거 해도 돼? 라고 물어봤는데 여자친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라고 하던가 아니면 가만히 있다거나, 근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거나 했기 때문에 동의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성관계를 하는데 막상 여자친구의 실질적인 진짜 마음은 나는 무서운데 난 하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성관계 이후에 부모님이나 뭐 경찰관분한테 저는 하기 싫었고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런 성관계가 있었어요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충분히 뭐 13세 미만 행위자에 대한 어떤 의제 강간이 꼭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로 의율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직은 나이가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미성숙하지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도 미성숙하다고 보기 때문에 명확하게 싫다는 말 안 했는데요 이렇게만 해서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직은 나이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육적으로도 분명히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법적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 이제 이런 부분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13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과정에서 뭐 협박이나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강간이나 강제추행죄 법에 정해진 굉장히 높은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만약에 우리가 성관계 자체는 합의하에 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촬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약에 촬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죠. 근데 만약에 촬영 자체를 할 때도 상대방 동의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느냐? 성인인 경우에는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되거나 뭐 반포되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만약 설령 동의를 받고 촬영을 하고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의율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디 업로드하거나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고 그걸 촬영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작, 소지 다 포함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서로 이제 카톡이든 뭐 인스타든 메시지 주고받다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뭐 너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 아니면 너 자위 영상을 찍어서 보내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이것을 찍어서 보내줄게 그냥 자발적으로 보내준 경우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여학생이 나 그런 거 찍어본 적 없는데 나 이런 거 찍기 싫어 이런 거 누구 보여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추측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찍어서 좀 보내줘 너 이거 찍어 보내주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 헤어질 거야 라든지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는 듯한 이런 뉘앙스의 느낌을 주는 말들로 하거나 내지는 이거보다 더 심하게 뭐 너 이거 보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어디 유포할 거야 아니면 전에 찍어서 보내줬던 사진 유포할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 그러면 그건 명백하겠죠. 더욱더 이런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제작된 내용을 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제3자한테 공유하거나 뭐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거겠죠. 그리고 어디 게시판에 올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14세가 넘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무조건 가정법원으로 가지 않아요. 요즘은 일반 형사법정으로 보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남학생이 여학생, 그러니까 반대 경우 똑같아요. 여학생이 원하지도 않고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자기 성기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학생한테 막 보내거나 온라인 공간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성착취물 제작인 아니겠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또 형사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경우든 내 몸이든 상대방이든 성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일 때는 적어도 찍어서 보내거나 주고받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정말 소중한 존재고 내 몸은 정말 소중하게 아껴야 되는 시기인데 이런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학생들도 있어서는 안 되고 큰 처벌을 받는 학생들도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조금 더 본인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조 상담은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안녕.